선구년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당시 고려의 7대 임금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킨 뒤 다음 임금으로 현종을 옹립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침 고려를 침략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임금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했죠. 이에 고려 측에서는 2010년 10월 강조에게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강동 6주 중 하나인 통주에 주둔하여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하게 했는데요. 다음 달인 11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하면서 마침내 제2차 여요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요나라군은 제일 먼저 압록강 부근에 있는 고려의 흥화진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고려의 장수는 양규라는 인물이었는데요. 흥화진의 고려군은 양규의 지휘하에 요나라 40만 대군의 맹공을 무려 일주일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성종은 성 안에 편지를 보내 회유를 시도했는데 양규를 비롯한 성 안의 장수들 모두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흥화진 공격을 포기하고는 20만 군사를 근처에 주둔시킨 뒤 나머지 2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기 시작했죠. 한편 고려의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한 강조는 통주에 진을 친 뒤 요나라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흥화진을 포기하고 남하하던 요나라군과 마주치게 되면서 드디어 양측 주력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검찰을 앞세운 고려군이 요나라군의 진격을 여러 차례 물리치며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려사에 따르면 강조는 요나라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게 되자 적을 얕보고는 방비를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요나라군이 고려군 진영에 기습을 가해왔는데 이때 강조는 요나라군의 기습을 가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재차 보고가 들어오자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결국 그는 코앞까지 들이닥친 요나라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으며 얼마 뒤 성종의 회유를 거절하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휘관을 잃은 고려의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져 도망치던 중 추격해온 요나라군 기병들에게 무참히 도륙당했는데 이때 죽임을 당한 군사들의 수가 무려 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고려의 30만 주력군은 요나라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대패하여 결국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요나라군은 통주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자 통주성을 포기하고 곽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군사 6,000명을 잔류시켜 수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남하하여 이번에는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한편 고려 조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신하들 모두가 요나라에 항복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한 인물만이 홀로 나서서 항복이 아닌 항전을 주장하며 현종에게 일단 남쪽으로 피난을 떠날 것을 건의했는데 이 인물이 바로 훗날 벌어지게 되는 제3차 여요전쟁에서 귀주대첩의 신화를 이뤄내게 되는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의 건의를 받아들인 현종은 즉각 개경을 떠나 오늘날의 전라남도 나주까지 피난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비슷한 시각 고려의 서북면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전쟁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물은 앞서 요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냈던 흥화진의 양규였습니다. 요나라군이 서경성을 공격하고 있을 무렵 흥화진을 지키고 있던 양규가 갑자기 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통주성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는 통주성에서 군사 1000명을 수습하여 결사대에 합류시킨 뒤 총 17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요나라군 6000명이 주둔 중인 곽주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곽주성에 몰래 잠입한 그와 결사대는 성 안에 요나라군을 급습하여 모조리 죽인 후 그곳의 백성 7000명을 데리고 통주성으로 기환했습니다. 보통 성 하나를 함락시키려면 성을 수비하는 적들의 숫자보다 몇 배가 넘는 군사들이 필요한 법인데 비록 기습 작전이긴 했지만 1700명의 군사들로 6000명의 요나라군을 전멸시키고 곽주성을 함락시켰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곽주성 함락으로 요나라군은 중간 보급기지를 상실하게 되면서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기고 말았고
또한 서경과 후방에 아직 건재한 고려의 여러 성들에 둘러싸인 형세가 되어 고려 땅 한가운데에 고립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요나라군에게 남은 가장 최적의 선택지는 본국으로 회군하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러나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고립을 감수한 채 서경성 역시 포기하고 그대로 개경으로 직공하는 매우 과감한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011년 1월 마침내 개경에 입성한 요나라군은 무자비한 약탈을 자행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종은 이미 개경을 빠져나와 피난을 떠난 상태였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현종이 보낸 하공진이라는 인물이 요나라군의 진영에 도착하여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성종은 그에게 국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하공진은 강남으로 가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성종이 그곳의 거리가 먼지 가까운지를 물었는데 하공진은 너무 멀어 몇 마일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당시 고려의 지리를 전혀 몰랐는지 하공진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이미 후방에 건재한 고려의 여러 성들로 인해 퇴로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추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철군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은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요나라군이 무시하고 지나쳐왔던 성들의 고려군들이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하는 요나라군을 제일 먼저 요격한 인물은 귀주성의 김숙흥이었습니다. 요나라군이 청정강을 건너 귀주에 이르자 김숙흥은 중랑장 보량과 함께 요나라군을 습격하여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양규가 무로대에서 요나라군을 습격하여 2천여 명의 목을 벤 뒤 요나라군의 포로로 잡힌 백성 2천여 명을 구출해냈으며 연이어 이수에서 요나라군 2,500여 명의 목을 벤 뒤 백성 1천여 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다시 여리참에서 요나라군 1천여 명의 목을 베고 백성 1천여 명을 구출해냈죠. 이처럼 양규는 당시 요나라군을 기습하여 단순히 타격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끌려가고 있던 고려의 백성들까지 구출해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양규는 김숙흥 부대와 합류했고 양규와 김숙흥 부대는 애전에서 또다시 요나라군을 습격하여 1,000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들은 성종이 이끄는 요나라군의 본대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때 양규와 김숙흥은 전력의 압도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요나라의 대군에 맞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처절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력의 열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양규와 김숙흥은 전멸한 군사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죠. 이때 양규가 퇴각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전멸할 때까지 무리하게 전투를 벌인 이유는 당시 요나라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던 고려의 백성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그와 결사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처절한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한편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그동안 계속된 고려군의 요격에 큰 피해를 입은 데다가 지칠 대로 지친 요나라군은 간신히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정성이 이끄는 고려군이 나타나 요나라군을 습격했고 그 결과 수많은 요나라 군사들이 도망치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2차 여요전쟁에서 양규의 활약은 엄청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한 달 사이에 7번을 싸워 수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요나라군의 포로로 잡힌 백성들을 무려 3만여 명이나 구출해냈으며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 역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멸망 직전의 고려를 위기에서 구해낸 양유. 아마 서희, 강감찬의 버금가는 여요 전쟁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고려의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